살면서 후회 많이 하시나요? 혹시 나는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시나요? 살면서 후회를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분들이 혹가다 계세요. 대화를 나눠보면 제가 요즘에 읽는 책에 후회를 한 번도 안 한다, 후회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뇌에 병변이 있는 거래요. 조금 위로가 되시나요?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뇌 부위에 병변이 있는 사람들은 후회라는 감정을 못 느낀대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은 책을 읽으실 때 책을 어떻게 선택하세요? 제목을 보고 선택하세요? 아니면 저자를 보고 선택하세요? 저는 맨 처음에는 독서 초기에는 제목을 보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읽는 베스트셀러, 남들이 다 읽는데 나만 안 읽으면 왠지 무식한 느낌이 드는 책, 그런 걸 위주로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저자를 보고 책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회라는 감정,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 핑크가 쓴 책이 있는 거예요. 저자를 보고 무조건 고르는 책은 다니엘 핑크, 제가 이 저자의 책은 무조건 읽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세스 고딘. 저는 세스 고딘 책도 마케팅에 정말 세계 1인자죠. 그러니까 세스 고딘 책은 그냥 저는 제목 보지 않고 그냥 거의 읽습니다. 제가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내지는 마음을 수양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잔잔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웬 다이어 책을 정말 불문하고 다 읽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요 세 작가의 책을 거의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 핑크는 저랑 되게 인연이 좋은 작가예요. 왜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지자체별로 이렇게 팀장급을 1년 교육을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을 가는 건 진짜 행운인 거예요. 왜냐면 해외 연수도 들어있고 국내 연수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을 수 있는 전 교육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좀 희망하는 팀장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되게 운이 좋게 그 교육을 갈 수가 있었어요. 팀장 달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과제가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책을 읽고 각자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성적에도 반영이 됐지만 상금이 걸린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최근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과제를 쓴 다음에 PT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벌써 10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책을 한 권도 안 읽을 때였어요. 그래서 숙제는 해야 되겠고 또 점수는 들어간다고 하니 막 서점을 갔어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를 쫙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 핑크가 누군지도 모르고 책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핑크 이런 소리가 듣기 좋아서 그냥 다니엘 핑크 책을 그냥 샀어요. 사서 그 책을 막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책을 거의 처음 읽다시피 한 책인데, 이 다니엘 핑크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 그래서 미래학자예요.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엘 고어 전 미국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예요, 이 다니엘 핑크가. 그런데 그때 이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 책에서 좌뇌와 우뇌에 대한 그 분석과 역할과 기능, 이런 게 되게 상세히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공무원 조직은 일반적으로 좌뇌가 많으세요. 좌뇌형. 근데 제가 완전히 우뇌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마치 저를 위한 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책을 쏙 빠져가지고 거의 이틀 만에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막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팀장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그 프레젠테이션, 그때는 PPT도 잘 작성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막 안 되는 실력으로 막 PPT를 작성하고 연단에 서서 발표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원고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PPT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막 PPT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때 저희 공무원들이 한 70명이 같이 교육을 받아서 한 67명 이랬던 것 같아요. 다 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부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간식을 쫙 쌌었어요. 저랑 아주 좋은 인연이 있는
저한테는 제가 자발적으로 흥미롭게 읽은 작가 위주의 첫 책이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고르는데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딱 꺼내들어서 그거를 읽었어요. 근데 역시나 다니엘 핑크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책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라는 감정을 정말 후회하시나요? 그런데 이 다니엘 핑크는 후회라는 감정을 정말 재발견해서 해석을 새롭게 해놨어요. 후회는 정말 좋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헛소리래요. 에디트 피아프 아시나요? 저도 에디트 피아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불어를 못해서 발음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이 곡 아시나요?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적인 곡이죠. 근데 정말 이 곡을 들으면 막 가슴이 이렇게 막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저린다는 표현, 혹시 노래 들어보시면서 샹숑 뭐 이런 걸 들어보시면서 가슴이 저민다 이런 느낌 혹시 받아보셨나요? 에디트 피아프가 이 노래를 22번이나 커튼콜을 받았대요. 대단하죠. 그 후회를 재조명하래요. 이 후회라는 감정은 마음의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대요. 그리고 그 후회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후회를 통해서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삶에 하루하루 더 충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후회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든대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이유는 시간여행과 스토리텔링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감정은 시간여행과 스토리텔링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를 인해서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후회는 어떤 그때 시기에 필수 불가결한 사건, 사고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스토리가 연결돼 있죠. 이 책에는 어떤 예시를 드러났냐면 어떤 A라는 학생은 매일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느 날 돌풀이에 걸려서 자전거가 넘어졌대요. 그리고 어떤 B라는 학생은 매일 왼쪽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오른쪽으로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자전거가 넘어졌대요. 그럼 이런 상황에 누가 더 기분이 나쁜가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5살 미만의 아이들은 이 상황을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4분의 3이 A나 B나 기분 나쁜 거 똑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6%가 B가 더 기분 나쁠 것이다 라고 대답을 또 했대요. 성인들은 이 후회를 정신적인 공중근해타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정신적인 공중의 근해타기를 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후회는 성숙하고 성장돼 있는 마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을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드러내면 안 되는 감정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말 후회라는 감정을 재발견을 하고 있는데 후회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는 내가 성숙한 어른인 거를 증명해 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뇌에 손상이 온 증거래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심하거나 아니면 뇌에 병변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적어도 많은 후회를 쌓아가는 거래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게 가장 후회가 많이 되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게 후회가 많이 됐나를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결혼을 후회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또 내지는 이혼을 한 거를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결혼한 것을 후회하나? 전 결혼한 것 자체를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럼 나는 이혼한 것을 후회하나? 그런데 저 역시 이혼한 것 자체를 후회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를 후회하나?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제가 후회하는 부분은 20대, 30대, 40대의 시간을 뭐라 그럴까요? 생각 없이 치열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있이 치열하게 사는 거랑 생각 없이 치열하게 사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20대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별 후회는 없는데 30대, 40대는 정말 생각 없이 치열하게 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후회되고 또 정말 제가 가슴 한켠이 너무 아리게 후회되는 부분은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의
청소년기, 제 아들의 10대 정말 사춘기 시절을 제가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부모를 잘못 만난 거죠,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10대를 남하고 다르게 보내게 한 게 그게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제 아들은 그런 시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솔직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솔직히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가 감정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됐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다 통과해서 그나마 자기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결론은 그렇게 본인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후회되는 거, 나한테 후회는 무엇인가, 정말 아들에 대한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또 이 후회를 재발견을 한다고 하면 그 덕분에 저희 아들은 굉장히 빨리 독립을 했어요. 고등학교도 기숙사 있는 학교를 들어갔고, 또 군대를 가서 또 떨어져 있었고, 지금도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내가 스스로 서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슬펐는데 지금은 덕분에 내 앞길은 내가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부모를 별로 의지하지 않게 됐다. 이거를 장단점으로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성공과 과정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힘든 시기가 만약에 실패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앞도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예요. 제가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 같은 거죠. 로드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의 어떤 사건, 사고, 힘듦, 마음가짐의 어지러움, 이런 거를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처럼 감사하게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먼 훗날 본인이 꿈꾸는 그 자리에 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꿈꾸는 그 자리예요. 꿈을 꾸지 않으시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는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꿈을 꾸시고 열심히 실행을 하시고 몸을 움직이셔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시면 지금의 이 과정 역시 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스토리의 하나의 소재.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후회라는 감정이 정말 감사한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재해석이 능히 가능한 감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